자, 오늘 인식제고 프로그램, 전환적 인식제고 프로그램 일부로서 인식제고에 관련된 프로그램 관련된 이슈하고 접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장표가 한 40장이 조금 넘어요. 잠깐만요. 좀 잘렸구나. 46장 정도 되는데, 예, 제가 이제 이렇게 한 10가지 이슈 주제로 이렇게 이거는 1부, 2부 다 합친 겁니다. 1부, 2부 다 합친 건데, 1부는 요 내용을 5개의 내용을 5가지 주제로, 서브 주제로 얘기할 겁니다. 우선 왜 이게 이제 개선이 필요하냐 하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국외에서의 어떤 보안인식제고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아까 했듯이 지침서라든가 보고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학술적인 이제 백그라운드인데, 인식제고를 위한 이제 여러 가지 그 학술 논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인식제고를 위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 이론적인 어떤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전환적인 보안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한 접근 방법. 여기서는 이제 크게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가 이제 바로 요겁니다.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한 정보 공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안 정책이라든가 또 어떤 이슈에 대한 보안 이슈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공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식제고를 하려고 하는 이게 이제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하는 방식이죠. 근데 그것도 이제 마케팅이라든가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정보 공유를 좀 더 확실하게 해보자 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는 이제 2부에서는 그 행동, 그 보안 행위 자체를 이제 매니지먼트를 한다 이거죠. 행위를 관리를 해서 행동을 바꿔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아예 이제 행동이 변화되는 거를 좀 더 넘어서서 아예 고착화시키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문화라고 만드는 문화 관리를 통한 이제 전환, 이렇게 3가지 접근 방법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걸 하는 어떻게 이제 프로세스, 어떻게 전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거냐 하는 프로세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7가지 주요 넛지 방법. 오늘도 이제 넛지에 대해서 조금 소개는 하겠지만, 7가지 주요 넛지 방법하고, 근데 이제 지식 창고라고는 이름을 거창하게 놨지만 관련된 많은 참고 자료들 이런 것들로 제가 사실 이게 이제 제가 트랜스포메이션 시큐리티 어웨어니스라는 와일리에서 나온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제가 이제 최근에 읽었고 이게 이제 2021년도인가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애벌레잖아요, 애벌레. 예. 근데 애벌레가 이제 나비가 되는 이제 전환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이 표지에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비교적 최신에 나왔고 또 나름 좋은 내용들이 많고 그래서 이 책을 쭉 제가 한번 빠르게 읽고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부 오늘 얘기들은 이런 내용도 여기에 좀 포함시켰지만 요거나 2부에서 좀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갈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자료들 그것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그 인식제고 프로그램에 대한 이슈들을 한번 짚어볼 텐데 이제 가트너 이제 CEB라고 해서 이게 이제 가트너에 이제 합병된 회사인데요. 여기서 이제 컨설팅 해주고 그러는 데인데 여기에서 시큐리티 어웨어니스에 대한 서베이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오스터만 리서치라는 회사도 역시 관련된 서베이도 하고 그래서 이쪽 2가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 좀 드릴까 합니다. 우선 그 용어 정의부터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들 이제 보안인식제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여기 보다시피 세타라는 표현을 영어로 쓰죠. education, 또 트레이닝, 그다음에 awareness 해가지고 보안에 대한 교육과 훈련과 또 인식 이런 3가지를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줄여서 세타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조금씩 틀리죠. 이게 이제 타겟을 그러니까 어떤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느냐, 어떤 내용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른데 우리는 이걸 막 흔히
혼용해서 쓰고 있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좀 더 구별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해봤고요. 에듀케이션이라는 건 이제 교육인데 교육이라는 건 주로 이제 문제 해결, 프로블럼 솔빙인데 좀 더 프로액티브하게 사전적으로 그러니까 아직 나와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장래에 발생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게 바로 이제 교육의 힘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대학교, 대학원 뭐 이렇게 나와 공부하는 게 바로 이제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지식과 뭐 경험 또 관련이 그렇게 없는 것 같지만 뭐 또 우리가 뭐 대학에서 교양 과목 같은 거 많이 배우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뭐 역사라든가 사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생물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종합적으로 사고를 해서 어떤 특정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바로 교육기관에서 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멀티디스플리너리한 그런 특징들이 있고 주로 이거는 이제 주로 전문가들을 위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보안 전문가들이라면 당연히 적절한 교육을 받고 또 필요하다면 또 뭐 자격증도 받아야 될 거고 뭐 그렇습니다.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지식과 스킬, 어떤 특정한 잡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어떤 지식과 이제 기술 이런 것들을 습득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이제 IT 시스템에 관련된 직원들 또 IT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어웨이니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보안에 대한 어떤 그 주의, 그러니까 경각심을 이제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목적이 결국은 인식뿐만 아니라 이제 어떤 행위의 변화까지도 요구를 하는 식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게 최근의 이제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이제 모든 임직원들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도 사실 뭐 솔직히 얘기하면 최근에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건데요. 이 awareness and training 프로그램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awareness and training. education은 빼더라고. 그래서 왜 뺄까 해보니까 education은 특정한 소수의 보안 인력들, 보안 전문가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기업이나 조직에서 하기는 어렵고 이거는 그 어떤 대학이라든가 대학원 또는 특별한 전문기관, 뭐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키사라든가 금보원 이런 데에서 전문적으로 어떤 그 이제 교육을 이제 커리큘럼을 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는 에듀케이션 쪽은 좀 이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렵고 프로그램을 이제 구축해서 한다 그러면 이제 어웨어니스하고 트레이닝 쪽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웨어니스 트레이닝으로 이름으로 많은 그 보고서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맨날 세타 하면서 그걸 하나 묶어봐서 봤는데 그러니까 수행하는 주체, 그 프로그램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일반 조직이라든가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할 수 있는 게 바로 어웨어니스하고 트레이닝 아니냐 이거죠. 대학은 특별 전문기관한테 맡겨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어웨어니스 트레이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 당연히 어떤 그 조직의 어떤 미션, 비즈니스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만족시켜줘야 될 거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게 이 조직의 문화, 그 조직이 갖고 있는 문화와 IT의 그 어떤 아키텍처와 적합한 형태로 그런 어웨어니스 트레이닝이 프로그램이 이제 구축돼야 되겠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보안 요구사항을 이제 이 커뮤니케이트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다라는 것들은 뭐 다 뭐 할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이게 대표적인 그 보고서, 이제 권위 있는 보고서가 니스트에서 나온 SP800-50이라는 게 있고요. 이게 2003년도 좀 오래됐죠. 벌써 거의 뭐 20년 가까이 된 문서인데 Building on Information IT Security Awareness and Training Program입니다. 여기서도 Awareness and Training 프로그램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거기에 나온 문서에 보면 이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 세타에 대한 얘기들을 하면서 하지만 제목은 이거야. 제목은 어웨어니스하고 트레이닝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왜냐? 에듀케이션은 전문기관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조직 또는 일반 기업에서 이제 어떤 이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가트너에서 가져온 건데요. 2018년도에 나온 건데, 우리가 이제 어웨어니스 프로그램에서의 흔히들 범하는 실수,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해결 방안, 어떻게 이게 보면 오늘의 메인 우리가 토의할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10가지를 이제 지적했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뭐 다 맞을 것 같아. 저도 뭐 사실 인식제고 뭐 관련해 가지고 뭐 기업체 가서 몇 번 뭐 특강도 하고 뭐 했었지만 집체 교육이지만 주로 또 뭐 전문 기관에 가서 뭐 강의도 하고 교육도 했지만 대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될 것 같아요. 우선 lack of skill, 어떤 어웨어니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기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또 이거는 이제 특정 기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정 기업에서 어떤 이런 어웨어니스 프로그램을 할 때 뭐 또 권위도 없다, 권한도 없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심틈, 그러니까 어떤 보안의 어떤 궁극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어떤 나타난 증상, 증상에 너무 이제 포커스되어 있다 하는 쪽. 그다음에 내용이 좀 지루하다. 이거는 뭐 저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뭐 특강하면서 뭐 이렇게 강의하면서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그러한 뭐 거를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브젝티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식적으로 하는 목표가 좀 더 불분명하다. 뭐 때문에 이런 인식제고 교육을 하는지에 대한 오브젝티브가 불분명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오디언스하고의 이제 이 서로 소통이 잘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디언스가 뭘 요구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와 상관없이 뭐 하고 싶은 얘기, 강사가 하고 싶은 얘기 또는 뭐 주최 측에서 하고 싶은 얘기 이것만 하다 보니 이제 이렇게 괴리감이 생기는 그런 문제. 또 매트릭, 그러니까 어떤 성과, 인식제고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를 우리가 측정해서 그거를 이제 보고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매트릭이 뭐 거의 없다. 뭐 대부분 다 이제 뭐 40시간 뭐 완수했다, 뭐 출석률이 몇 프로다, 이런 그러니까 인풋에 관련된 주로 매트릭이 대부분이고 그 결과, 그래서 교육 인식제고 받아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매트릭은 거의 없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여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뭐 효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런 얘기. 미스가이디드 포커스, 어떤 포커스가 잘못된 거. 그러니까 뭐 오디언스에 대한 요구사항 이런 거하고도 또 연결되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는 뭐 이런 쪽, 이게 좀 더 이게 자꾸 이렇게 반복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반복 교육하고 반복으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자주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또,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자주 이런 강화 노력, 인식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어떤 보상, 나름대로 뭐 행동 변화가 일어났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큰둥해지는 뭐 이런 10가지 실수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것에 이제 반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현재 프로그램을 잘 이제 평가를 해서 과연 뭐 어떤 게 뭐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 잘 계획을 짜라는 얘기. 그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아까 심틈보다는 어떤 근본적인 원인을 포커스해서 이제 질문도 하고 또뭐 교재도 만들고 그렇게 하자 하는 얘기. 그다음에 마찬가지지만 어떤 뭐 반창고 같은 그런 대응 이지 픽스 같은 거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이슈.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잘 define 정의를 내리고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어떻게 성숙돼가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비전, 우리가 어디로 갈 거냐, 뭘 위해서 이걸 할 거냐는 그 비전을 좀 더 명확하게 정의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임원들하고 하고의 어떤 그 기대치 이런 것들을 좀 잘, 그러니까 임원들의 어떤 그 기대 수준 이런 것들을 잘 조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 그다음에 또 이거는 뭐 보안에서 뭐 항상 중요한 이슈지만 임원들의 어떤 서포트를 이제 받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척도 얘기, 척도 잘 만들어서 그걸 또 이제 적절하게 보고하고 이런 쪽의 어떤 해결책 이런 것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뭐 여기 보면 이제 보안 사고, 보안 위험의 상당 부분이 이제 이 48%가 에러, 임직원의 어떤 실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어웨어니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위험들이죠. 네. 그다음 미스유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거의 6, 70%가 이런 이 어웨어니스로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거 이제 CB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게 컨설팅 펌인데 이게 이제 가트너한테 이게 이제 뭐 합병 당했습니다. 이게 몇 년 전, 3, 4년 전에 합병 당한 거로 기억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 연구를 해보면 이게 이제 잘하는 아주 어웨어니스에 아주 잘하는 그런 회사하고 아주 못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도 보면 그 어떤 그러니까 insecure behavior, 그러니까 임직원들이 어떤 보안 행위를 잘 따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뭐 한 40% 정도, 평균 잡아서 한 22% 정도가 잘 안 따른다. 뭐 이런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네. 이런 데는 40%, 60%니까 이제 잘하는 게 이제 compliance rate거든요. 그러니까 40%가 이제 안 따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큰 이슈다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스터만 리서치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트레이닝, 어웨어니스하고 트레이닝,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어웨어니스 트레이닝을 같이 묶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컨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 요새 뭐 피싱, 뭐 스피어 피싱, 뭐 랜섬웨어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이슈되는 건 뭐 다 아시는 거고 그 프로페셔널들이 보안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이 시큐리티 트레이닝에 대한 자신감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프라 보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뭐 열심히 해서 자신이 있는데 이 인식제고 트레이닝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하다 하는 거를 이제 인식하고 있다라는 얘기. 대부분은 또 적절하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이런 얘기. 또 재밌는 게 재밌다는 표현을 하면 안 되겠다. 이 현업에 계신 분들, 현업의 어떤 매니저라든가 유저들이 이 트레이닝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IT 서포트하는 IT 임원급들은 비교적 어웨어니스에 대해서 뭐 서포트, 뭐 지원도 하고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비즈니스 매니저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어웨어니스 트레이닝에 대한 접근 방법이 크게 이렇게 5가지, 뭐 런치 타임에 뭐 이렇게 모여서 뭐 서로 세미나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비디오를 통해서 뭐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싱 테스트 뭐 이런 거 이제 미리 어떤 그 대상자들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시뮬레이티드 어택, 그러니까 이제 시뮬레이션 보내서 일종의 모의 해킹 비슷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고. 근데 휴먼 파이어월 어프로치는 이제 모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시뮬레이션, 피싱 어택을 보내서 이것도 이제 주기적으로 그렇게 해서 테스트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강력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휴먼 파이어월 어프로치가. Do nothing은 뭐, 뭐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접근 방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보면 지금 많은 조직들이 이제 피싱 테스트하고 휴먼 파이어 이거는 이제 물론 외국의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해외 그 국외의 선진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한 건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쪽하고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monthly 비디오
또 브레이크룸 어프로치도 뭐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아주 안 하는 경우도 5%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얼마나 자주 하느냐 하는 거 보면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게 제일 많고요. 1년에 두세 번 한다가 이제 두 번째로 돼 있고. 아주 요건 이제 잘하는 데죠. 뭐 6번 이상 한다. 뭐 2달에 한 번씩 한다는 10%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주 안 하는 데가 4%.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어떤 교육 인식제고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견해, 뭐 어떤 얼마나 열정적으로 참여하느냐 하는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시니어 IT 매니지먼트 쪽은 상당히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이 비즈니스에 있는 매니저들, 임원들이라든가 또 이제 이제 직원들이죠. 일반 직원들은 아주 그냥 부정적인 애티튜드를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조금 이런 상당히 뭐죠? 더 갈수록 이제 낮아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고. 왜 그러면 그러니까 열정이 왜 이렇게 프로그램에 대해서 열정이 약하냐 하는 걸 물어보니까 커리큘럼이 별로 뭐 부적절하고 인센티브가 없다라는 거. 참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좀 재미없다. dry and boring. 그 다음에 너무 길다. 또 너무 이제 자주 있지 않다. 뭐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니까.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은 주제를 한 번에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헷갈리는 뭐 이런 이슈. 또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좀 게임 같이 해가지고 아주 뭐 참여도 높이고 재밌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좀 부족하다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뭐 행동이 바뀌었으면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인센티브와 리워드는 뭐 유사한 점이 있지만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인기가 없는 그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베스트 프랙티스 가이드 해가지고 뭐 쭉 얘기를 했는데 뭐 반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 문화를 잘 이해를 해서 거기에 적절하게 이런 SAT 그러니까 Security Awareness and Training을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 또 이거 좀 자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게 뭐 그룹을 나눠서 거기에 맞게끔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SAT를 하면 거기에 대한 효과성을 이제 측정을 해야 되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 이전의 어떤 상태하고 그 프로그램 진행한 후에 결과하고 어떤 그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매트릭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닝하고 이제 테스트하고 같이 연결을 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거. 그것이 뭐 모의 테스트 아까 시뮬레이션이 됐든 또는 뭐 일반 지식에 대한 뭐 무작위 테스트가 됐든 하여튼 테스트 없는 교육 또 훈련은 이건 의미가 없다. 저도 뭐 철학에 동감하는데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테스트를 안 하면 열심히 안 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behavioral change, 뭐 인식 수준의 변화뿐만 아니라 행위의 변화까지도 가야 되겠다는 얘기. 네, 트레이닝이 좀 더 재밌게 있어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실수에 대해서 퍼니시하지 처벌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조직 보안 문화 얘기할 때 그 페일리어에 대해서 그러니까 페일리어를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 포스 모델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뭐 아까도 에러가 뭐 거의 50%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막 즉각 퍼니셔 해버리면 처벌하면 겁나가지고 오히려 이제 회피하고 이런 우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나름 용인해주는 하지만 이것이 너무 반복적일 때는 이제 나름의 어떤 특별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처벌까지도 고려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반적인 실수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용인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식으로 이제 가이드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캠페인의 페일리어 이거는 이제 그 CSO 온라인에서 나온 내용인데 하여튼 이 어웨어니스라는 그 내용도 이것도 하나의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나름대로 이거 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이건 체크박스 스타일, 컴플라이언스 같이 뭐니까 했냐 안 했냐 이게 아니다 이런 얘기. 그다음에 아까도 이건 이제 독자적인 하나의 뭐 학문 영역 뭐 이런 그 전문 분야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매트릭 얘기 뭐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실패한다라는 얘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그 국외의 그 보안인식 제고 관련된 그런 가이드라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니스트에서 나온 800-50, 또 800-16 뭐 이런 내용들 이게 있고요. NSA에서도 또 역시 유럽 쪽이 아무래도 이 사람에 대한 그 보안 이런 쪽은 미국보다 훨씬 더 좀 뿌리가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최근 것만 넣었는데 이거 이전에도 NSA에 가보면 보안인식 관련된 이런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이미 2010년대부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가트너 자료를 이제 뭐 봤는데요. 세 가지 뭐 어떤 방법, 단계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요 세 가지를 위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니스트에서 보면 아주 옛날에, 그러니까 초창기 니스트가 800 시리즈를 퍼블리시할 때부터 이게 두 번째인가 세 번째로 나와 있던 보고서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하여튼 IT Security Training Requirement 해가지고 제목이 이랬어요. Role and Performance Based Model 해가지고 트레이닝에 대한 요구사항을 define 해놓은 그런 문서가 98년도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800-50 아까 내가 언급했던 이게 이제 2003년도에 IT SATA란다. SAT 프로그램을 어떻게 이제 수립할 거냐 하는 가이드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요 16이 이게 너무 오래됐으니까 계속 이제 리비전이 나왔죠. 개정판이 나왔는데 개정판이 이제 이렇게 제목이 바뀌었어요. Role Based Model for IT Security Training 해가지고 요 내용을 조금 더 refine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2014년에 나왔습니다. 관련된 법이라는 거 레귤레이션들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많이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여기서 미국은 이제 어떤 유럽하고 좀 틀린 게 이 보안하고 프라이버시를 같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아요. 네, 최근에 이런 리스트 자료를 보면 통합해서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별도로 하는 게 아니라 통합해서 하나의 프레임워크와 또 가이드라인도 만드는데 이 어웨어니스 쪽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합하려는 노력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800-50을 이거를 이제 프라이버시랑 같이 이제 포함시키고 또 여기 16, 이거 이제 롤 베이스드 트레이닝이잖아요. 그거랑도 같이 또 이렇게 또 합쳐서 이제 리비전 1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목을 Building a Cybersecurity and Privacy Awareness and Training Program. 아까 이제 IT Security라는 표현을 안 쓰고 Cybersecurity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프라이버시를 같이 이제 묶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고 여기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잠깐 800-50 옛날 버전하고 800-16 리비전 1하고 이건 목차인데요. 요걸 보면 이제 뭐 컴포넌트 아까 얘기했듯이 뭐 요 세타 뭐 이런 얘기들 차이가 뭐냐 이런 거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설계할 거냐 SAT에 대한 거 그다음에 어떻게 이 머티리얼을 개발할 거냐 하는 거 그다음에 프로그램 어떻게 구현할 거냐 그다음에 이제 구현 후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800-16은 이제 목차가 어떤 관점 책임 뭐 이런 이게 이제 러닝 컨티뉴움인데 아까 뭐 보고 그다음에 롤 베이스 트레이닝 메소돌로지, example, 그다음에 트레이닝 이밸리에이션 뭐 이렇게 해서 평가
평가가 항상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목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합쳐진다고 그랬는데, 여기 이제 그겁니다. 업데이트 플랜이, 그러니까 이제 라이프 사이클, 우리 SAT 프로그램의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뭘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프라이버시하고 같이 이제 통합을 한다 그랬고, 800-50과 이제 16에 주목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것들을 합쳐서 만들겠다 하는 거고, 올 초에 2022년 초반에 이제 이니셜 퍼블릭 드래프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리 배포를 해서 코멘트를 받습니다. 우리들도 이제 코멘트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래서 계속 이 리스트에서 메일이 오는데, 이제 이거를 초에 이제 그 초안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퍼블릭 코멘트를 받고, 그거를 다시 이제 의견 수렴해서 아마 2022년 말이나 이때쯤에서 아마 리비전 1, 800-50 리비전 1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랬고요. 애니사에서는 이제 작년 말에 2021년 11월 달에 Raising Awareness of Cybersecurity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목이 이거예요. 이제 이 제목이 있고, 그다음에 부제가 Key Element of 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 해가지고 국가의 사이버 보안 전략의 핵심 요소로서 이 어웨어니스 인식 제고를 높이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파란색으로 국가의 사이버 보안 전략의 하나로 아주 중요한 요소로 얘기되고 있다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반 시티즌, 시민들의 어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를 이제 쭉 열거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어떤 역량 또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높이기 위한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사이버 시큐리티 그 스트레스 전략에 아예 그냥 인베디드 시키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 이게 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그 이 사이버 어웨어니스에 대한 그 커패시티를 수립할 거냐. 그 다음에 이 현재의 어떤 보안, 사이버 보안에 대한 트렌드하고 도전 이슈 이런 것도 어떻게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서 알릴 거냐. 그 다음에 적절한 그런 사이버 보안에 대한 행위를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그 다음에 어떻게 캠페인을 어떻게 벌일 거냐에 대한 주제로 되어 있고요. 이거 본문도 본문이지만 나는 이 부록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록에 대한 내용도 상당히 그 분량이 됩니다. 이거 거의 이게 전부 다 53페이지 자료인데 오히려 한 3분의 2 정도가 이 언엑스 A하고 B 정도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뭐 이렇게 많은 내용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언엑스 A는 이제 퀘스천이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인식 제고를 위한 설문지를 이제 돌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4개의 카테고리로 해서 18개의 퀘스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언엑스 B가 오히려 난 또 더 시사점이 큰 것 같은데, 그 유럽 EU의 멤버 국가들, 회원 국가들에서 어떤 어웨어니스 캠페인에 대한 데이터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23개 그 국가들의 회원 국가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인식제고 캠페인을 벌리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제 링크를 걸어놓은 거죠. 링크를. 네, 그래서 이게 한번 난 링크를 다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벨지움의 국가의 경우를 보면 이 아까 23개 회원국 중에 하나인데, 여기 이제 그 인터뷰한 기관, 뭐 이거 이제 벨지움에 있는 사이버 보안, 우리나라 키사 같은 조직이죠. 그다음에 이제 프레임워크로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느냐 이런 게 돼 있고, 이걸 찍어보면 이제 그 프레임워크가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척도, 사이버 보안의 행위에 대한 척도도 이제 여기 찍어보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인식 제고에 대한 인식 제고 포함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평가에 대한 어떤 그 결과물, 이런 보고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여기 찍어보면 나오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캠페인,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어웨어니스 캠페인이 뭐냐에 대해서 여기 세이프 온 웹이라는 그런 캠페인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누가 하고 있고 뭐 2년마다 한다, 뭐 그다음에 투팩터 인증 같은 게 이제 아주 중요한 캠페인 주제다, 뭐 이런 얘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어떤 이슈,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이슈가 뭐냐, 이런 거. 그다음에 뭘 네가 여기서 배웠느냐, lesson learned, 학습한 게 뭐냐, 이거 공유하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한 페이지나 뭐 한 페이지 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23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다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뭐 나름대로 좀 잘하고 있는 국가, 스테이트의 내용들을 한번 들어가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NSA에서 이제 그 레코멘데이션 결론인데 뭐 이게 아까 그 제목이잖아요. Capacity Regular Assessment, 그다음에 Measure, 캠페인에 대한 플래닝 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쭉 뭐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10월 달에 매 10월 달에 사이버 시큐리티 먼스라는 유럽에서 전 유럽의 그 EU 대상으로 해서 진행하는 그러한 그 캠페인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각 스테이트마을별로 회원국별로 좀 자주 이런 것들을 해라 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서베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서베이를 진행하는데 전 EU 회원국들 대상으로 한 이제 퍼블릭 오피니언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게 이제 유로 바로미터라는 그러한 서베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잘 활용을 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행위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봐.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좀 보더라고요. 근데 가트너 얘기를 좀 잠깐 해보겠습니다. 가트너가에서도 이 시큐리티 어웨어니스에 대해서 많은 뭐 자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뭐 가트너 관심 있게 쭉 팔로우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최근에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세 가지 스텝인데 이게 세 가지 스텝이 이거예요. 우선 비전, clear and culturally aligned. 그러니까 분명하고 그 조직 문화와 잘 연계된 그러한 보안에 대한 인식 제고 비전을 우선 만들어라.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만들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메트릭에 대한 얘기입니다. 척도를 잘 개발해야 되는데 이거 재밌는 게 outcome driven.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풋, 야, 네가 뭐 몇 시간 참여했냐, 뭐 이런 인풋 그런 거 말고 그래서 네가 인식 제고 받았으면 트레이닝을 받았으면 뭐 어떠한 것이 뭐 배웠는지 어떤 것이 변화가 됐는지 이런 그 아웃컴 오리엔티드 된 아웃컴 드리븐 매트릭을 개발해라 하는 얘기. 난 이게 상당히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물론 비전이 나와야 이게 이제 나오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밸류 이게 어웨어니스 프로그램의 그 비즈니스적인 가치를 보여줘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동이 변화됐고 그것이 조직의 뭐 미션이라든가 또는 오브젝티브 전략적인 목표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어떻게 이 서포트해 주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밸류를 이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effectively communicating business value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뭐 executive support 그러니까 임원들의 지원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요 상당히 실무적이지만 와닿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예인데 이제 우리가 피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이제 한다 했을 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트레이닝 액티비티가 있겠죠. 뭐 관련된 뭐 브리핑도 할 수도 있고 이그제큐티브들에게 임원들에게 뭐 브리핑도 하지만 또 트레이닝 모듈도 우리가 개발해서 할 수가 있겠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야 어떻게 의심스러운 메일 같은 걸 어떻게 식별하느냐 이런 이제 지식을 얻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결국은 행위 변화를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메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상스러운 이메일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이메일을 어떻게 무시할 것인지, 어떻게 삭제할 것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행위까지도 우리가 이제 습득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척도 얘기인데, 이 오퍼레이션 아웃컴, 실제적으로 이런 교육, 그러니까 인식제고 훈련에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을 이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트레이닝에 대한 완성, 달성도, 뭐 퍼센티지니까 얼마만큼 많은 임직원들이 이 트레이닝을 받았는지, 여기까지 우리가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이제 뭐 결과, 우리가 테스트를 해서 과연 이가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거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서 우리가 피싱 시뮬레이션 돌려서 얼마나 클릭을 했는지 이런 식의 이제 척도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 보통 끝나는데 이거 말고 이 benefit, 그러니까 outcome,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인 value 관점에서 얘기를 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피싱 이메일로 인한 어떤 보안 사고가 얼마나 이제 줄어들었느냐, 뭐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그 보안 사고가 줄어들면 따른 어떤 그 비용 감소 또는 생산성 감소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이런 식의 어떤 비즈니스 밸류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까지 척도를 잘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이 얘기는 또 뭐 어떻게 보면 핵심 요약을 한 건데, 어떤 매트릭에 대한 얘기, 또 실제로 이제 행동 변화까지 개선해야 되는데 결국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있다라는 얘기. 뭐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모티베이션 쪽에, 그 어떤 동기 쪽에 좀 더 포커스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임직원들이 다 바쁘거든요. 바쁘고 별로 이제 그 주 관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동기부여를 시킬 거냐 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이제 이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해관계라든가 또 어떤 감성적인 측면도 상당히 이제 나름 중요한 요인으로서 얘기하고 있고, 또 지식도 물론 전달해주고 뭐 이래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어떤 그 컴플라이언스에 따른 어떤 부담 이런 것도 잘 고려해서 그 어떤 동기부여를 잘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 인식제고 프로그램 관련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요 최근에 뭐 이거 자료 정리하면서 자료 서치를 하다 보니 이제 그 제목이 요거예요. 여기 네덜란드에 있는 아마 학자들이 쓴 논문인데, Security Awareness and Behavior 해가지고 Theory Based Literature Review 해서 매니저들 리서치 리뷰라는 저널에 퍼블리시된 겁니다. 이게 좀 오래됐지만 그래도 나름 그 이론적인, 그러니까 이제 쭉 그 이론의 냄새를 풍긴 논문들을 144개를 쫙 서베이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보니까 한 54개의 이론들이 사용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들이 54개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 문화 얘기할 때도 잠깐 이제 이론적인 뭐 배경 얘기할 때 Theory of Reasoned Action입니다. TRA라는 게 Theory, 그러니까 합리적 행동 이론, 합리적 행동 이론 또는 계획 행동 이론 뭐 이런 해가지고 이제 TPB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가장 많이 사용된 그런 이론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이제 GDP 해가지고 General Difference Theory 해가지고 일반 억제 이론 이런 식의 이제 번역들을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 장편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PMT, 아까 지난 시간에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보호동기 이론 그거죠. 타임이라고 해서 이제 MIS에서 많이 사용하는 뭐 이론인데, 테크놀로지 어셉턴스 모델 해가지고 기술 수용 모델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런 어웨어니스에 관련된 이런 백그라운드 이론으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behavioral theory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과학, 뭐 행동과학 이런 쪽에서에 나와 있는 주로 심리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이런 쪽에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교육학 이런 쪽에서도 러닝 시오리라고 해서 이건 구성주의라고 그러죠. 이제 컨스트럭티비즘 해가지고 컨스트럭이라는 게 이제 어떤 구성 개념, 어떤 개념을 구성하는 그런 개념들. 이게 이제 우리가 실증 연구에서는 이제 변수, variable이라고 뭐 독립 변수, 종속 변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추상화시키면 이제 컨스트럭트 해가지고 한국말로 이제 구성 개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성주의라고 합니다. 구성주의. 그래서 뭐 학습할 때는 뭐 이렇게 몇 개 구성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하더라 뭐 이런 식의 이론이 있다고 하는데요. 컨스트럭티비즘, 그다음에 소셜 카그니티브 시오리, 소셜 러닝 시오리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런 인식 제고 쪽에 얘기하는데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333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주로 이 behavioral theory, 그러니까 행동 이론, 행동 관련된 이론 이 네 가지를 이제 추측으로 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TRA, TMB, TB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 함정이다, 함정인 동물이다라고 보고, 하지만 거기에서 이제 이 보안 행동을, 보안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준수하려고 하는 거는 어떤 그 임직원의 어떤 평가, 어떤 그 빌리프, 신념이라든가 또, 어떤 뒤에 좀 자세히 나오는데, 요거 어떤 빌리프라든가 어떤 컨트롤, 퍼시브드, 그러니까 퍼셉션, 그 보안 대책에 대한 어떤 퍼셉션, 인지가 아니라 인식 그런 거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거에 대한 백그라운드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General Deterrence Theory, 일반 억제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 그 범죄학, 범죄 연구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도 내나 이제 rational decision making, 합리적 의사결정 이론의 이제 백그라운드 기반을 두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떤 제재, 어떤 이제 아무래도 이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있잖아요. 그 생션에 대한 그 severity, 그러니까 얼마나 그 처벌이 세냐 하는 그 인식 수준하고 그다음에 그 얼마나 이게 확실하게 처벌받을 거냐, certainty. 요 두 가지에 의해서 억제가 된다. 이제 범죄에 대한 억제를 하는데 요 두 가지가 중요한 팩터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뭐 PSOS, 뭐 PCOS, certainty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보동기는 이제 크게 우리 지난번 배웠듯이 이제 위협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이거를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역량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그 어떤 그 태도, 애티튜드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MT 모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수용 모델, 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안 대책에 대한 어떤 그 유용성이 과연 보안 대책이 과연 유용한 거야? 이런 그거에 대한 인식하고 그다음에 사용하기 편한 거냐, ease of use에 대한 인식 수준,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이론들을 이제 쫙 이제 상당히 아까도 144개의 연구들이 진행됐는데 그 중에 이제 뭐 사회적인 그러한 아까 러닝 시오리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쫙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메타 모델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GDT, General Deterrence Theory, 그다음에 Protection Motivation Theory, 그다음에 Planned Behavior 또는 뭐 Reasonable Action, 그다음에 Technology Acceptance Model 네 개의 이제 이론이 크게 있고 거기에 사용된 중요한 변수들 이런 거, 생션, 그러니까 생션에 대한 뭐 severity, 그다음 certainty 이런 거,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 위협에 대한 평가, 또 어떤 대응 역량에 대한 그 평가,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소셜 놈, 사회적인 어떤 그 규범이죠, 규범에 대한 사회적 규범.
PBC는 이제 perceived behavior control 해가지고 behavior, 행위를 통제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인식 수준 이런 것들을 내가 이걸 컨트롤할 수 있어 없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하고 쓰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용성과 사용 편의성 이런 것들이 이제 애티튜드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하는다. 근데 여기 보면 BI, 그러니까 behavior intention,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고, 요거는 intention이고요. 요거는 실제적인 행동입니다. actual behavior, 실제 행동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행동인데 이거를 사실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우리가 보안 행동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거를 붙어서 이렇게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 관찰하기도 어렵고 또 이거를 실제로 이제 측정하려고 그러면 이거보다는 차라리 이제 인텐션, 내가 하겠다라는 행동을 하겠다는 의도로 측정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요 BI하고 AB 사이에 이게 의도가 있으면 행동으로 옮겨지더라 하는 거에 대한 실증 연구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0% 의도가 있다고 행동으로 옮겨간다는 거는 뭐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게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얘기는 연구에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이제 의도, 인텐션 쪽에 연구를 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를 보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애티튜드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매개 변수 같은 역할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다 하는 얘기. 그래서 이 연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네 가지 이론에서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이런 construct, 그러니까 구성 개념, 또 뭐 다른 말로 하면 척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찾아낸 거고 이런 것들 간의 관계를 한번 쭉 보여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좀 이렇게 이 연구의 이 논문의 공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의 어떤 의미, 시사점으로 보면 좀 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새로운 뭔가 추가적인 그런 구성 개념을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기존에 나와 있는 것에 상당 부분 나름 뭐 연구가 많이 됐으니까 이거 말고 또 다른 변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쪽에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이 셀프 리포트 우리가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퀘스천웨어 돌려서 자기들이 설문지에 자기 셀프 리포트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보안에 관련된 행위에 대한 측정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타당성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에 대해서는 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해서 이제 주로 데이터를 설문지 돌려서 데이터 수집해서 그걸 통계 분석해서 이제 뭐 정량적인 연구라고 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됐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이제 질적인 정성적인 연구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케이스 스터디, 사례 연구죠. 그다음에 뭐 액션 리서치라 가지고 나 이건 뭔지 모르겠어. 내가 액션 리서치에 대한 리서치 방법론이 어떻게 하는 건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게 또 비로소 새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연구 방법. 뭐 어떤 행위를 직접 뭐 연구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인터뷰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뭐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하죠. 이런 정성적인 연구도 뭐 이런 필요하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엑스페리먼트 어떤 실험, 시뮬레이션 뭐 이런 실험적 그런 어떤 인위적인 공간 환경 속에서 이제 실험을 하는 그런 것도 괜찮다. 특히 이제 아까 얘기했던 behavior intention하고 actual behavior 간의 어떤 갭이 있는데 그것들을 좀 완화하는 방법으로서 어떤 시나리오 기법을 통해서 하면 뭔가 좀 의미가 있지 않겠냐는 식의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실무자들, 보안 실무자들은 지금 여러 가지 나와 있는 이런 인플루언스 팩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실제로 보안 어웨어니스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할 때
좀 참고해서 개발해라 하는 식의 레코멘드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뭐 또 다른 논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웨어네스 툴 해서 결국은 이제 지식을 알려주는 거, 그다음에 태도를 변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어떤 주관적인 어떤 규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의도, 아까 이제 behavior intention, 행동 의도를 변화시키는 거, 실제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 이렇게 효과 측면에서 5가지를 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웨어니스 방법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이메일로 메시지 하는 거, 그룹 디스커션 하는 거, 뉴스레터 보내는 거, 비디오 게임, 뭐 컴퓨터 베이스드 트레이닝, 그다음에 포스터 이런 식으로 쭉 뭐 7가지 대표적인 방법들 또 도구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가장 효과성이 높은 거는 역시 이제 그룹 디스커션, 실제로 소규모 그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서로 이렇게 디스커션하게 하는 것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킬 수가 있다 하는 것에 해당된다. 그 다음이 이제 에듀케이션 프레젠테이션 2번째고, 3번째가 이메일로 메시지하는 거. 나머지가 이제 뭐 조금 뭐 나름 의미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뭐 효과가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척도에 대한 이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뭐 어웨어네스 프로그램이 성공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뭐 7가지 있다 하는 거 쭉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어웨어니스라는 게 그냥 이것도 전문적으로 준비해야 될 거다 하는 거, 이게 한 유니크한 디서플린이다라는 관점. 그다음에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어떤 그 어웨어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피어 어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포 전략, 그러니까 야 이거 큰일 나 이런 그 피어 공포심을 유발하는 게 그렇게까지 효과적이지 않다. 우리가 지난 우리 보안분야 얘기할 때도 이제 이런 얘기가 똑같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렇게 공포를 하다 보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그 회피하는 그런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 뭐 교육이라는 것은 뭐 정보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다. 이거 좀 더 타겟티드, 그다음에 액션able, 도러블하고 피드백을 제공해 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컨티뉴스 피드백이 중요한 것 같아요. 피드백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리피티션 반복하고 피드백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컬처, 어떤 컨텍스트, 맥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 이제 아이고 그렇네. 전환적인 인식적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이제 뭐 역시 이제 인간이 뭐 우리가 사이버 보안 프로그램을 우리가 구현하려고 할 때 뭐 이렇게 보다시피 많은 인간들이 뭐 의사결정을 내리고요, 정의도 내리고 또 검토도 하고 뭐 구매라든가 이런 거 다 검토하는 게 사람이고, 또 뭐 어그리먼트 맺는 것도 그렇고요. 근데 사람이 다 결부가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간 휴먼 팩터를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이제, 그래서 last line of defense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보안 행위를 이렇게 의도냐 의도적이지 않느냐, 그다음에 긍정적인 행위냐 아니냐, 이렇게 2가지 축을 봤을 때 4가지 보안 행위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러면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자연스럽게 이제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행위가 있을 수 있고, 또 이거는 의도했는데 아주 나쁜 결과를, 그러니까 악의성을 품은 그런 행위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이제 뭐 우연하게 뭐 의도는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게을르, 뭐라 하죠? 부주의, 태만 이런 거죠. 그런 행위들이 있을 수 있는 4가지 행위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것 4가지를 다 우리가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우리가 수립할 때 4가지 면들을 다 골고루 고려를 해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런 쪽은 장려할 수 있는 쪽으로 인식제고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짜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네 가지 어프로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 첫 번째가 컴플라이언스입니다. 컴플라이언스는 이제 뭐 당연히 법규를 이제 만족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이거는 뭐 전통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보 공유, 이제 어떤 정책이라든가 뭐 기대, 새로운 소식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는 그러한 디세미네이션하는 그러한 접근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방법인데 이거는 좀 그렇고 뭐 이건 뭐 체크박스 스타일이니까 뭐 큰 의미가 없고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근데 이제 비헤비어 쉐이핑, 그러니까 행동을 이제 만들어가는 노력들. 그러니까 이제 그 보안 관련된 행위들을 영향을 주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하나의 문화로 보안 문화 긍정적인 문화로 만들어 몰딩 시켜버리는 작업. 그래서 뭐 코어 밸류, 빌리프, 애티튜드 이런 것들 이게 딱 문화 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죠. 컬처 쉐이핑. 이렇게 네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요거랑 요것이 이제 트랜스포메이셔널 베네핏, 그러니까 아주 그 전환적인 그런 효과가 있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요 앞에 두 개는 뭐좀